여러분,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말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대출이 붙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단위로 대출을 해준 것을 말해요.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점점 문제가. 자, 이걸 한번 보시죠. 부산의 한 저축은행의 연체율입니다. 29%입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밝힌 숫자거든요. 연체율이 29%면 이 저축은행은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갚지 않는다면 이게 이 저축은행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287억 중에서요. 연체액이 85억이 85. 물론 부산의 한 저축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부산의 어느 저축은행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저축은행이다 말하자마자 그 저축은행에서는 뱅크런이 일어날 거니까요. 그러면 그냥 망해버려요.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말은 못합니다. 그냥 부산의 한 저축은행 이렇게 표현만 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PF 프로젝트 단위 사업장 단위로 대출한 것이 연체율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연체율이 커지면 여러분 저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 점점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실까요? 전체 PF는요. 전체 PF 대출은 지금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증권사 할 것 없이요. 11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말입니다. 그중에서 비은행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비은행권. 그러면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증권사까지 가야 되나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 83조 9천억 원입니다. 83조 9천억 원. 전체의 75% 차지합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진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2012년 말하고요. 2022년 6월이거든요. 거의 한 10년 차가 나죠. 그 사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은행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도 안 늘렸고요. 보험사가 굉장히 늘렸죠. 보험사가 4.9%에 43.3%로 늘렸으니까 거의 10배가량 키웠습니다. 여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피탈사도 이게 2조 8천억 원에서요. 26조 7천억 원으로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8%가 아니라 퍼센트가 아니고 조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저축은행은 2조 7천억 원에서 10조 7천억까지 늘렸고요. 증권회사도 2조 7천억 원에서 3조 3천억까지 늘렸습니다. 전체가 지금 112조 2천억 원이니까 이게 진짜 적은 숫자는 아니죠. 문제는요. 저축은행에 대한 문제 저는 심각하다고 보지만 보험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의외로 말입니다. 증권사가 난립니다. 증권사가 난리. 증권사는 2012년 말에 2조 7천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3조 3천억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요. 여기에 연체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1.9%의 연체율이 올 3월 말 기준으로 4.7% 연체율까지 늘었습니다. 4.7%까지.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들 작은 증권사들이 PF 대출을 많이 했는데 큰 증권사들이 돈을 지금 4천억인가요 5천억인가요 4천억으로 알고 있는데 4천억을 모아서 이걸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3조 3천억 원입니다. 아마 4천억 모아서는 택도 없을 겁니다. 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황이 이 PF 대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PF 대출도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설이 화랑이면 좋아요. 건설이 화랑이면 어떨 때는 조건에 따라서 이익금의 20% 30%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이게 PF 대출이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5%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업계 상황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설업계가 퍽퍽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계 보세요. 지금 건설사들은요. PF 유동화 정권이 만기 도래하는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우석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충북 충주에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이 멈춰섰습니다. 이미 멈춰섰어요. 지방건설사들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지방건설사들이 무너지면 뭐 건설회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 이것도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11월만 하더라도 지금 PF 대출이 2조 7,593억, 이것도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이게 보증을 서주거든요. 건설회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사가 이게 보증을 해주거든요. 시행사가 이게 돈을 빌리면 시공사,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이 보증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증 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증권사들은요, 시행사 가서 빌립니다. 그럼 증권사가 보증을 해요. 증권사가.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10월 달에는 10조 7,297억 원이고요. 점점 늘어납니다. 2023년 1월에 가면 10조 7,618억 원입니다. 적지 않죠.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저축은행의 위험이나 증권사의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요. 정부가 실기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행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해요. 보험회사에 대한 전수조사, 여전사에 대한 전수조사,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다 조사를 한 다음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에즈이즈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현상에 대한 분석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도 넉장 대응하다가 여러분 강원랜드 같은 사태 또 흥국생명 같은 사태 저는 그렇게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현 경제팀의 위기의식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위기의식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떻게 지탱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 태풍이 마당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감에 대한 아주 선제 대응 언제나 꼭 필요한 대책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오늘도 생각을 해봅니다.